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신 또 어떻게 될지 여러 체크 포인트들 짚어주실 우리 유영화 과장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제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었는데 오늘도 어제 밤이죠.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좀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연준 의장의 이번 주 발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중에 매라고 얘기가 되는 세임스 블라드 죄송합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요. 세인트 블러드 예. 제임스 맥.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닙니다. 유머 코드예요? 예, 이 매중에 매 너무 집중해가지고 매파 중에 블라드 매파. 세인트 루이스 연준 의장께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뭐 5에서 7%까지 올려야 된다. 근데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기준금리 한 5% 정도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하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위험자산이 조금 올라오니까 좀 눌러야 되겠다라는 어떤 좀 의미로 코멘트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IMF 총재께서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들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고 근데 내년에도 또 여전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요즘은 또 이란이 내년에는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요? 네,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최저치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좀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이제 사실 타겟의 어떤 이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시장이 조금 이제 집중을 하면서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백화점과 관련된 이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네. 서프라이즈가 많이 발표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그냥 이제 해보자면 조심스럽게 해보자면 필수 소비재는 큰 영향이 없다. 근데 이제 어떤 중산층들의 어떤 지갑이 조금 다치고 있다. 그런데 명품 시장은 너무 좋다.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다 실적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좀 백화점 중에서도 하이엔드급을 따로 또 이렇게 떼어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상당히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래요. 메이시스가 원래 뭐 이렇게 고급 백화점은 아닌데. 예. 근데 그걸 떼내서 이렇게 또 하는군요. 하이엔드급으로 또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잘 나왔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에르메스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명품 시장은 되게 견조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분들은 사실 영향이 별로 없다.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근데 이제 중산층들에게는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께서 기준금리 아직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다. 기준금리 5%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금융권의 어떤 이제 위험도 또 그렇게 뭐 높지 않다. 그래서 금리 올려도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이런 어떤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많이 이제 좀 하락했던 반도체에서 일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뭐 인텔이나 AMD 이쪽은 조금 흐름이 괜찮았고요. 한 1%대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준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헬스케어 방어주적 성격의 헬스케어는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매크로 지표들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왔기 때문에 미국지 10년물 금리는 조금 약간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달러 인덱스도 살짝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원이 지금 최근에 1305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1315원대에서 굉장히 좀 지지선을 보이면서 더 이상은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밤에는 1,350원도 뚫는 흐름을 1,350 원이요? 네네네. 다시? 잠깐. 네. 어.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캡처했을 당시 아침에는 1,343원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었고 엔도 사실 약간 다시 뭐 140엔 약세. 정도 가는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는 이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한 4%대 하락을 하면서 82달러 정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제가 와서 말씀으로만 전달을 드려서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채 30년물이 연준의 기준금리를 하회했습니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그 신영증권의 박소연 애널리스트 그 전략하시는 분이시죠. 되게 잘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980년대 이후로 미국채 30년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경기의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30년물이 연준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단기로 내가 돈을 빌릴 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금리를 하회한다면 상당 부분 심각한 경기 침체로 연결됐었다라는 코멘트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닷컴 버블 때, 그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 또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 10월에 전년 대비 10%가 하락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 2년, 그러니까 26개월 최저치를 경신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경기를 선행하는 약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식시장 궁금하실 텐데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조금 뭐 삼성전자도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빠졌습니다 했는데 역시나 좀 외국인들이 어제 좀 코스피에서 거친 매도를 했습니다. 한 3,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9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그 큰 규모대로 매도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10월 이후에는 외국인이 연 이틀 이렇게 강하게 매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됐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강하게 매도할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최근에는 계속 외국인들이 팔면 시장이 빠지고 외국인들이 사면 시장이 오르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약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장 초반부터 쭉 팔다가 보면은 오늘도 조금 약세를 볼 가능성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어제 시장 좀 안 좋았는데 사실 네옴시티도 뭐 그렇게까지 뭐 모멘텀을 받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봇이 좀 좋았습니다. 로봇. 네,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좋았고요. 아무래도 어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가정 내에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헬스케어 로봇인 그 보행을 도와주는 잼스라는 로봇을 또 이제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뭐 관련된 로봇주들 다 좀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로봇 관련주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네.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이 코멘트를 제가 안 가지고 왔나 보네요. 중국에서 게임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목소리를 좀 냈습니까? 네, 중국이 게임에 대해서 아편과 같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발언들을 예전에 한 이후로, 했었잖아요. 예. 한 이후로 더 이상 뭐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는 것은 없었는데 최근에 관영통신을 통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국가 발전에 뭐 과학기술 막 이런 코멘트까지 붙이면서 게임 산업에 대해 되게 좀 완화적인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게임주들도 조금 다시 힘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지스타를 어제부터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 사진들이 도는데 이제 3년 만에 코로나로 이제 개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엄청 줄이 몰렸어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오늘 이거 끝나고 지스타가요? 갈 예정입니다. 가서 현장 스케치를 좀 해보려고요. 왜냐면 게임주들 지금 어제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대부분 어제 다 이제 참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장중에 어디에 줄이 길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일부 게임들이 이제 신작 내년에 출시될 거 이렇게
미리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어디 게임이 지금 줄이 길다 이런 걸로 주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아, 그 하니까. 넷마블의 줄, 뭐 네, 맞아요. 펄어비스 줄, 뭐 NC 줄 네.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오이즈의 어떤 지금 신작 내년에 나올 거 있는데 거기 줄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도를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그냥 현장에 가서 조금 저는 스타크래프트 이후로 일단 게임에 손을 놨는데 한번 스타크래프트는 하셨었어요? 예, 이제 그 테란 그래요. 네. 이묘한. 팬이어가지고 아유,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혹시 하셨습니까, 우리 형님? 안 했습니다. 갤러그 하셨을까요? 했습니다. 갤러그 좀 갤럭은 맞고, 저도 맞고 했고요. 했습니다. 맞고 맞고요. 박명수 맞고 뭐 이런 거요? 그래서 네. 일단 저도 뭐 사실 게임을 잘 할 줄 모르는데 가서 이렇게 좀 분위기라든지 현장 스케치를 해서 이제 직접 보는 거랑 리포트로 보는 거랑 상당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시장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월마트와 타겟의 뭐가 다르냐, 유통업체인데,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거기에서 무엇이 차이점이 있었고 또 국내 주식을 보실 때 여기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 그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마트와 타겟. 네, 일단 타겟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보수적인 전망을 했고 월마트는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던져줬는데요. 비교를 해보자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싼 채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필수 소비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재들을 많이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상에서도 좀 양호한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는 좀 하이브리드 성격의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금리나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매출 방어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저게 있을 것 같아요. 월마트보다는 타켓이 조금 비싸거든요. 네, 약간 그러시군요. 중산층 타켓. 네, 네. 그다음에 월마트는 약간 저소득층이 더 많이 가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아마도 좀 어떤 실적이나 전망에서도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잡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산층의 소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지금 벌써부터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분간 인플레나 높은 금리가 이어진다라고 내년까지 봤을 때 좀 접근성이 높고 객단가가 낮은 이제 국내 유통 채널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편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딸도 편의점에서 매일 하나씩 뭐 사 먹거든요. 네네. 근데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매일 거기 가서 조금 이제 사실 저는 쿠팡을 이제 아줌마니까 네. 쿠팡에서 이제 가성비 좋게 살려고 하는데 저희 딸은 이제 접근성이 좋으니까 바로바로 사 먹으려고 편의점에 사 먹더라고요. 따님이 몇 살이신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네. 충격받으셨습니다. 아, 일단 딸. 결혼하셨다는 거에 많이 놀라셨고요. 그러니까 다 알고 딸이 계신데? 있다는 거에 놀랐고요. 11살입니다. 11살. 혼자 가서 뭘 사 먹을 나이라는 거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아 나도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러세요? 아, 11살이에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결혼하신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좀 제 나이에 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꽤 많습니다. 안 넘어요. 이거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일단 그 국내 편의점 관련주들 조금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그 지금 어떤 산업의 흐름 정도를 근데 이제 동접이 확 보여드리려고요. 빠지는 건 왜 그럴까요? 또 에헤이. 결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서. 동접 빠지는 거 봐요. 예. 지금 빠질 시간이 아니거든. 아, 그런가요? 아, 예, 숨겼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아마 여의도가 더 또 강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여의도에 점심 사 먹으시는 분들은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점심값이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김밥으로 때우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고 편의점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편의점 김밥을 많이 좀 사 먹기도 하는데 네. 요즘 이제 그 점심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편의점의 어떤 이 도시락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산업 내 객수 추인데 월 평균으로 지금 보면은 저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6월에서 9월 사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리오프닝이 확 되고 나서도 이렇게 객수 추이가 확 올라오진 않았었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9월부터 좀 객수 추이가 많이 올라온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금 조금
계속 높은 상황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편의점 관련주들 조금 살펴보셔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수를 제가 한번 이제 그 레벨 정도를 지금 차트로 제가 뭐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이제 그냥 보시기 쉽게 가지고 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500선에서 이렇게 좀 저항을 받고 좀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제 장 시작부터 막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하락 쪽으로? 네, 하락 쪽으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RSI 같은 경우도 고점 찍고 조금 내려오는 구간이고 또 거래대금도 사실 안타까운 게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반전을 노리기가 사실 좀 쉽진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하락을 지금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피치포크 추세선이라는 건데 저게 이제 바깥쪽은 이제 저항선이라고 저희가 보통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저항선에 닿아서 결국에 한 번도 뚫지 못했어요. 올해 들어서. 근데 여기 닿으니까 또 약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첫날 와서 보여드렸던 코스피 수급 추인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분이 외국인이 가파르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도 살짝 살려고 한다였는데요. 최근에 며칠 동안은 기관이 좀 샀어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또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어제 좀 가파르게 팔고 그저께도 좀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다시 이 시장을 또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고 신용잔고도 다시 살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날이고요. 이제 네. 왜 누구 마음대로 마지막이라고 그런 이제- 말씀하지 마. 예. 그래서 인사드리고 가려고. 네. 지금 인사하시려고요? 예? 지금 인사하신다고요? 저 20분까지 네.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네네. 벌써 아유. 제 시간 딱 맞춰서. 시간 근데 네. 닉네임이 아내뜨님이시잖아요. 네네. 오늘부로 아내 딸로. 예. 누구야? 형님 정신 차리셔야죠. 어유. 자 우리 아네트님, 유영아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정말 앞으로도 뭐 종종 그러니까요. 3프로 TV와 함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또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됩니다. 작가 통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